주간 스님이 알려주는 2주의 가장 중요한 불교계 이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간 이슈 진행을 맡은 불교신문 이성진 기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불교계 이슈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불교신문 주간 오심 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불교신문 주간을 맡고 있는 오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주간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님. 예, 그렇습니다. 첫 방송이 드디어 업로드가 됐는데요. 주변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스님. 우리 방송을 또 불자들이 보는 분들이고 네. 또 이제 그 스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보시고 좀 좋았다. 제 신문으로 보는 것보다 요새 또 보는 시대니까, 네, 맞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시대니까 또 화면으로 보니까 더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스님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해야겠죠, 스님. 예. 네, 앞으로도 주간 이슈 스님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내용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이슈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스님? 예, 불기 1566년 이민년 올해는 조계종단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새로운 종정예화 추대식부터 원로의 여장 선출,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올해 종단의 주요 일정과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스님. 스님 말씀처럼 올해 2022년 이민년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요. 사회적으로도 3월 9일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요. 네. 6월 1일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조계종단에서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명실상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조계종 종정예하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 성파대종사께서 새롭게 추대되셨죠, 스님? 네, 그렇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21년 12월 13일 종정추대회를 열고 통도사 방장이신 중봉 성파대종사를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로 만장일치 초대했습니다. 같은 날 곧바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정추대 호불호식이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성파대종사는 말과 행을 같이 하는 수행 정신으로 앞으로 소임에 임하겠다며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만큼 동체 대비와 호국 불교 사상을 유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네, 스님. 성파대종사께서는 불지종과 국지대찰이신 통도사 방장 소임을 맡으시면서 후학들을 양성해 오시고 도량도 수호하시고 그다음에 수행과 포교의 일생을 조금 바쳐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파대종사께서는 조계종 9대 종정을 역임하신 월화대종사를 은사로 출거득도 하셨습니다. 극락호구선은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소선 안거일에 26안거를 승만하셨으며 통도사 주지 제5대, 8대, 9대 중앙종회원, 총무원, 교무부장과 사회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2013년 조계종 원로원으로 선출되셨으며 2014년에는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으셨습니다. 네네. 2018년부터는 영축총림 방장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네. 스님 특히 성파대종사께서는 문화포교의 선구자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성파대종사께서는 종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신 선지식이시면서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굵직한 흔적을 남겨온 대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통도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은 1991년부터 통도사 서운함에서 주석하시면서 8만 대장경을 일일이 새긴 도자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셨고 10년에 걸쳐 남북 통일 발언을 담은 16만 도자 대장경 조성이라는 대작 불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야생화 재배는 물론 오칠, 불화, 민화, 서예, 천연 염색은 물론 시종문화까지 다양한 방편으로 새로운 시대의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옥관 문화훈장을 수원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정신적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님,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종정예하에 대해서 좀 종정예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스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정예하는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면서 종통을 개성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집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하라는 존칭을 사용합니다. 네.
예하는 종정을 높여 부르는 존칭으로 부처님 또는 고승이 앉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정 예하는 종단의 신성한 법통을 상징하기 때문에 종단 행정에는 관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다만 부처님 오신 날 등 종단의 중요한 행사와 안거 등을 맞아서 종도들에게 법을 내리며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또한 모든 스님들께서 계를 전하는 정계 대화상의 위촉권을 갖고 계시며 종원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군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종정 예하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스님, 그러면 새 종정 예하의 추대법회는 언제쯤 봉행될까요? 예, 종정 예하 추대법회는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새 종정 예하의 임기는 3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 점에 맞춰 봉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비롯한 사회 각계 각청 지도자들이 한국 불교 상징인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모여 새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를 맞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 지금까지 새롭게 추대된 제15대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정 예하 추대법회에 이어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새로운 의장도 선출되죠, 스님? 네, 그렇습니다. 원로원 스님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원로회의 의장 선출은 4월 또는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님. 현 의장이신 수봉 세민 대종사의 원로원 임기가 4월 30일로 만료되는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로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장 소임도 마치게 되는 거죠. 네. 이처럼 종단 원로회의법에는 거리에 따른 선출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거리에 따른 차기 원로회의 의장은 거리 후 최초 회의에서 복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선출된 원로회의 의장은 세민스님의 의장 자녀 임기인 12월 10일까지 소임을 맡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님. 원로회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20여 명의 원로원 스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로회의는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네. 종원 개정안 인준권을 비롯해 종정 추대권, 총무원장 인준권,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권 등을 갖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중 원로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업무를 통괄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님. 네,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종정예하 추대식부터 원로 의장 선출까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어지죠, 스님? 네, 올해 하반기 종도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바로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단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날인데요. 9월 1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총무원장 선출과 함께 37대 총무원 집행부도 출범하게 됩니다. 네, 9월 1일로 총무원장 선거와 일정이 잡혔군요. 예. 총무원장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죠, 스님? 네, 직할 교구를 비롯한 24개 교구에서 각 10명씩 선출하는 선거인단 240명과 현 17대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간접 투표로 총무원장이 선출됩니다. 네. 1차 투표 결과 1위 후보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해서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합니다. 그렇군요, 스님. 예. 어떤 스님께서 이제 종단을 이끌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실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총무원장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또 한 명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명실공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정원을 살펴보면 총무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하고 종부 행정을 통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총무원장은 조계종단의 얼굴이자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책임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임기는 4년,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님. 종원 54조를 살펴보면 총무원장의 권한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앙 종무기관 교육직 및 일반직 종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비롯해 지형사찰 관리 및 특별분담사찰 주지 임명권, 말사 주지 임명권 등 각종 인사권과 종단과 사찰 산하기관에 속한 재산 감독을 비롯한 종무원 예결산 편성권, 지형사찰의 예산 편성권, 특별분담사찰의 예산 조정권 등도 총무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님. 무엇보다 종원 개정안은 종법 재개정안을 중앙종회에 부의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종법에 정한 바에 따른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을 종정에 품신할 수 있습니다.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교구 획정,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지정 해직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아울러 교구본사 주지회의 의장을 당연직으로 맡으며 종단 산하 24개 지역교구와 2개 특별교구 및 3,000여 개 종단 소속 사찰을 종원정법에 따라 아우릅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총무원장 스님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 임무를 맡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총무원장은 대외적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국내 30여 개 불교종단 협의기구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가 가치를 인정하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동회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위원장 소임도 맡게 됩니다. 네. 아울러 종원과 종법역에 정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 성가학원 이사장, 불교신문사 사장,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재단법인 불교문화연구소 이사장 등을 겸직합니다. 이처럼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을 맡는 참으로 중요한 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네요, 스님. 스님 잘 들었고요. 네. 이 밖에도 종단 주요 일정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네. 우선 종단 입법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원 선거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단 미래를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입법기구이자 종단 안팎 현안을 논의하고 종도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죠. 그만큼 종단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또한 남다른데요. 네. 10월 13일 제18대 중앙종회가 새로 구성됩니다. 직할 교구부터 25교구 봉순사까지 교구별 직선직 의원 51명과 비군 의원 10명, 직능직 의원 20명 등 총 81명 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구본사 세 곳에서도 새로운 교구장 스님을 맞이하네요, 스님. 예, 선거가 참 많습니다.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새 교구장을 선출합니다. 네, 스님. 현 용주사 주지 석법스님 임기는 8월 26일, 불국사 주지 총무스님 임기는 10월 18일로 만료가 되기에 올해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종총회가 열리고요. 직지사는 해가 바뀌는 2023년 1월 22일 주지 법보스님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교구본사 주지 임기 만료일 전 최소 30일 전에 산종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직지사도 올해 12월 중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종총회가 열립니다. 3개 교구본사 모두 산종총회법에 의거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 산종총회를 모을 수 있는 산종 보유 방식으로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총회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선거로 최종 후보자를 뽑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산중총회법에 의거해서 예. 이렇게 후보자를 뽑게 되고요. 네. 네, 스님 지금까지 올 한 해 종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니 올해 참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스님,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네. 스님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많은 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평을 하고 싶습니다. 대중은 화목과 규칙이다. 우리 통도사 입구에 보면은 부하대종사님께서 쓰신 글씨가 있는데요. 네. 이성동거 필수 화목이요 방포원정 상류청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상류청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품이 다른 사람끼리 네. 만났을 때는 반드시 화목을 해야 되고 네. 방포원정 머리 감고 성복을 입은 수행자들은 네. 청규 규칙을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화목과 규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를 해서 갈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또 화목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사부대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간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과 규칙 이 두 가치를 잘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이슈 이성진 기자 주간 오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